자, 이번 시간은 4장 통합방위 작전 훈련 법 15조는 통합방위 작전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법은 법대로 령은 령대로 따로 이렇게 제목을 외우시고 위치를 꼭 잡으세요. 예비문법 보고 통방법은 그렇게 암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전체적인 것을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15조를 들어가기 있어서 관할구역이라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관할구역은 물론 이제 작전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관할구역의 이 범위를 주는 것은 실제 작전 시에 물론 작전구역이 있겠지만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관할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병종사태 때만 그렇다. 우측 페이지에서도 그렇지만 을종사태 때는 지역군사령관 한 사람이 모든 작전을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병종사태가 되면은 경찰 관할지역, 특정경비지역, 특정경비해역 등 이렇게 관할구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랑 관할구역에 보면 지상은 이제 특군경이다. 특군경.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경찰관할지역. 해상은 앞으로 특혜 이래 하십시오. 특정경비해역, 일반경비해역. 근데 이제 공중관할구역은 비행금지공역은 6글자인데 일반경비공역이라는 말이 없죠. 일반공역 4글자다. 그래서 경비가 과거에는 잘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이런 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4글자다라는 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은 이제 관할구역별 작전 책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박스 안에 작전 책임자들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두에 병종사태 시라는 말이 빠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종사태 시에만 작전구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종사태 시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가 선포된 때, 경계태세가 아니에요. 통합방위가 선포된 때는 즉시 구역별로 통합방위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라. 근데 이제 단서 조항에 가면은 을종 때는 지역군사령관 한 사람이, 갑종 때에는 통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병종 때를 말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여기 비공10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금지공역 및 일반공역에서 공작사령관이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을 하라 놓고 가로 안에 공군작전사령관에는 지원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이 생략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공군 작전에 대한 개념부터 보죠. 공군은 단독작전이 있고 지원작전이 있죠. 단독작전이라는 것은 뭐 6.25 때도 그렇지만 근접전에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지원작전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내륙 깊숙이 6.25 때도 뭐 그런 게 있지만 평양철교를 평양철교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동강철교죠. 대동강철교를 폭파하라. 그러면 이건 공군 단독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통합방위 작전 자체가 지상군하고 같이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방위 지원작전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용어상으로 보면은 다음 각호의 사령, 그러니까 공작사령관도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하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단서로 지원작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통합방위 작전인지 지원작전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출제에서 그걸 생략 주고 출제는 제한이 있어요. 해석하는 데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에서는 가로를 생략하거나 또는 통합방위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가로를 생략을 안 해놓고는 오히려 통합방위 사태를 경계태세로 주는 것에 더 오답을 주는 것에 더 신경을 써라. 다음에 이 작전구역 가지고는 특이하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에서 물론 이제 0.2점밖에는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지역군사령관부터 관할역의 모든 작전 국가방위 요소를 놓고 가로만 떨렁떨렁 준 거예요. 결국엔 이 가로 속에 이거를 집어넣고 연결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락자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교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근데다가 시간은 부족한 이런 상황을 한번 겪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나 망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다음 문제에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락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이 한 문제가 0.2점밖에 안 되는 게 무슨 대단한 점수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 한 문제로 당황을 시킴으로써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당황을 시킴으로써 이 다음 문제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에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자기가 잘 모르는 형태가 잘 나오면은 이거는 패스를 하시고 여러분만 이런 지금 당황스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 경쟁자도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 나왔을 때 천천히 풀어봐야지 하고 넘어가야지. 과감히 패스해야지.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과락으로 가는 게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형태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고 문제풀이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것과 여기에서 있는 지휘협조 관계를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근데 사망에서 말하는 게 이제 이 여기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휘협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해당 지역 선포된 때죠.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원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휘협조 체제를 구축하라. 이거는 경계태세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경계태세 때는 된 때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 요소라고 그러고, 그 통합방위 관할구역 오면은 된 때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 요소로 얘기를 한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경계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고 그러놓고 시행령 23조에 가면 대통령령으로 경계태세 1급, 2, 3급, 3급, 평시 해가지고 지휘협조 관계 잔뜩 논아요. 단지 있다 없다 이 말 의미가 없는 건데도 이거를 놓고 빼고 해가지고 치졸한 오답을 줬다.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계태세는 침투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기는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협조 체제 구축하라. 이 말은 동일해서 경계태세에서 지휘협조 관계와 지금 통합방위 사태의 지휘협조 관계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항이죠. 사항은 이미 여러분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있다. 통장이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관세 짝시 포문 취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관세 짝시가 나오는 거예요. 관할구역 세부범위 작전시행. 관세 짝시는 반드시 실무위원회예요. 이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 관세 짝시 포문 취약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필요한 사항은 이거 자체가 생략이 들어가도 오답이에요.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도 안 된다. 자, 5항은 임수사 대령 임수필 검문이 있다. 검문은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항시 재량 규정이다. 예비군법도 그렇다. 긴급조치에서. 자, 시행령 25조로 넘어갑니다. 자, 25조는 항별로 보면은 1항은 단계별 관할 지역별, 그래서 단관별 지휘체계. 2항은 지자체장이 해야 할 임무. 3항은 작전지휘관이 해야 될 조치. 그 다음에 1항 3호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호가 병종사태 됐을 때 병종사태 시 시도경찰청장의 요청사항. 4항은 요청받았을 때 지역군사령관의 지원사항. 6항은 국중관이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됐을 때 조치해야 될 사항. 7항은 기타 지휘협조 관계에 있는 행원 경해 등이 해야 될 조치사항을 구분하십시오. 자, 먼저 단관별 지휘체계를 보면은, 자, 갑종, 을종은 사람은 이미 설명드렸죠. 2명이, 을종은 1명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작전 통제하여 작전 수행을 한다. 모국짝짝이다. 을종도 모국짝짝이다. 특정 경비 지역 및 군관할 지역도 모국짝짝이다. 특혜 일의 지역도 모국짝짝이다. 하나 틀린 거는 경찰 관할 지역만 민자 위임군이다.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병종 사태 시만 이 관할구역이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응용용 출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죠. 단기간 내에 치안해 보기 어려운. 그럼 뭐예요? 을종이죠.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바로 몇 개 지역인가를 보라고 그러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2개죠. 그러면은 국가적인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종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개 지역 같으면은 지역별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2개 지역은 국가적인 상태예요. 그럼 을종이면은 지역군사령관 1명이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 관할 지역은 이렇게 하고 을종 사태 때 병종 사태의 개념이 나오면은 아니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때, 야, 지금 국가적인 사태의 을종인데 경찰 관할 지역이 어디 있고 군 관할 지역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관할구역 자체가 없이 지역군사령관 1명이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서 나서느냐 해서 왜 네가 관점으로 이게 간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요. 충청남도의 2, 3명의 규모의
잡음이 좀 들어갔네요. 좀 가끔 잡음이 들어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 링크돼 있다 보니까 어떨 땐 포르노 사이트가 링크가 돼서 뜨기도 해서 참 난감한 상황이 가끔 있어요. 난처하죠 참. 하여튼 이런 잡음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병종이죠, 병종. 근데 몇 개 지역? 충청남도 한 개 지역. 그러면 이게 병종 한 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해야 돼요? 시도 충청남도 경찰서장이 작전을 하든지 지역군 사령관이 하든지 함대 사령관이 하든지 한 명이 해야죠. 그런데 서청경찰서장은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서청경찰서장은 민자위임군을 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서청경찰서장은 왜 네가 이런 데서 나서느냐, 왜 네가 관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통합방위법 같은 경우가 이제 2단 상황용 출제가 많이 되는데 출제 관점인 왜 네가 관점과 절차 생략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통상 2단 상황형을 1단을 읽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 2단 상황인 경우 왜 네가와 절차 생략 관점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2단의 경우 상황은 미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도 해결되곤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1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단에 있는 이 박스는 생각도 하지 말고요. 일단 2단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통합방위 사태 공포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시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여. 그러면은 뭐가 빠진 거예요? 중앙협의회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빠졌잖아요. 절차 생략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다 많아 오답입니다. 다항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를 건의하는 것은 지함시, 즉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서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건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지도 않고도 1번, 2번은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3번 같은 경우가 가 상황에 따라 지역군 사령관인 374단장은 즉시, 그러니까 가 상황은 이때 가서 보는 거예요. 충청남도에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될 수 있는 병종 몇 개 지역? 한 개 지역. 그러니까 이 가항 맞고. 그런데 이제 랑도 확인 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랑 발생에 따라 경찰 관할 지역은 시도경찰청장이, 그러니까 랑 상황은 봐야 돼요. 뭐냐?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운 을종. 근데 2개 지역. 그러면 국가적인 사태. 경찰 관할 지역이 나올 리가 없다. 을종이면은 관할 구역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이거 X. 그러면 3번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네가 관점과 절차 생략 관점을 잘 유의해서 응용형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 응용형 문제는 저기 경계태서에서도 나오고요, 통합방위 사태에서도 나오고요, 지휘협조관계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약지역에 가서도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는 합동보도본부나 검문에서도 응용형을 약간씩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결국 응용형이라는 것은 2단 응용형을 말한다. 거기서도 결국은 뽑는 관점은 왜 네가 관점과 절차를 바꾸는 관점을
둔다. 그래서 어떤 응용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괜히 그 험한 문제들 풀면서 뭐 별거 막 베베 끄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왜 네가 관점과 절차 생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2항은 지자체장의 임무인데 지자체장이 할 일은 뭐냐? 이 세 명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 요소를 연계시키고 작전을 지원하는 등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작전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나와야지 작전 수행으로 나오면 오답이다. 또 방호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밑에 국가중요시설 하게 되면 방호로 나와요. 그리고 취약지역에서 지중방 해강차 할 때 방호가 한번 나온다고 그러죠. 거기서만 방호가 나오고 나머지 방위로 연결을 시켜라. 최근에도 이렇게 방위를 방호로 오답을 주고 있어요. 자, 2항은 이제 2항을 하기에 앞서서 자, 이 문장은 다른 관점에서 출제됐던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세 사람과 협조하여 국구견 짝지 방위 태세를 확립하라.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다음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방호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요구한 건 아니죠. 그냥 예문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중요시설 경비보안 방호에 대해서 쭉 21조를 풀면서 사람을 쭉 가로를 놓았어요. 사람들을. 그래 놓고 위에서 가로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25조 2항 결국 통합방위법 25조 2항 여기서 지자체장이 협조해야 될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하니까 결국 누구 뽑는 거예요? 지함시를 뽑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요. 여기서 국정원장 X, 시도경 OK, 지역군 OK. 그러니까 협조해야 될 사람은 지함시 중에 3명을 뽑아야 저 3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2명밖에 없으니까 2명 OK.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25조 2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3항은 작전지휘관의 임무예요. 작전지휘관은 작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 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시행까지 하라. 해서 작전지휘관은 짝책 그리고 방통상연 각각의 작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각 통합된 작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각각의 작계다. 또 상호 연계된이라면 2번 이런 용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상호 연계된. 경계태에서 평시에 이게 있었죠. 지시함지는 평시부터 침도상연 각각의 작계를 수립만 해라. 여기 지금 25조에서 작전지휘관은 작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짝책하며 방통상연 각각의 작계를 수립 시행까지 해라. 그리고 반드시 각각의 작계입니다. 각각의 작계. 경찰은 경찰 작계, 군은 군 작계 해야지. 경찰 작계나 군 작계를 통합해 버리면은 나중에 작계 맞추기도 어렵지만은 노출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자, 4항은 이제 4항이죠. 4항과 5항은 이제 연계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1항 3호에 따라 그러니까 1항 3호 병종 사태가 선포됐을 때 시도 경찰청장은 군 작전 요소를 통제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시도 경찰청장은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를 통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작전지휘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통장은 뭐 명확히 틀리지만 작전지휘관은 맞지 않습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이 3호가 됐을 때는 병정사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작전지휘관이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작전지휘관 중에 누구를 딱 집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5항에서는 군작전지원반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이라는 것도 양계 재량규정이라는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항은 이제 국중관. 여러분들 읽을 때 서두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그랬죠. 국중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사태가 선포된 경우에요. 경계태세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경보방을 강화하고 침투에만 대비하는 거예요. 여긴 침투 도발 위협이 없어요. 대비책을 수시하며 대경 협조하여 방어태세를 확립하라 해서 국중관 여러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사태 선포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 위치 못 잡으면 여러분들 이게 경계태세인지 통합방위 사태 선포인지 순간 헷갈립니다. 읽을 때는 국중관은 사선시 경보방을 강화하고 침투에만 대비 수시하며 이렇게 해서 침투에만 하고 도발 위협 들어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대경 방어태세를 확립하라. 하여튼 여기 지역군 시도경과 들어오는 것과 방어태세 확립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자꾸 사실 이런 것을 오답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21조에 가면은 국중관은 지역군하고 시도경하고 법에서는 이 상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시행령에 가면 법에서 상대하다 지역군과 시도경을 상대하다가 마지막에 작게 작성할 때만 대대단위 경찰서장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용어가 틀리다 그래서 오답을 주니까 이것도 오답을 줬다는 부분에서 기억을 하시고 대경 방위태세 확립하라까지 잡아주십시오. 자, 7항이 이제 다출이 되면서 많이 오답이 나와요. 이제 4명의 이제 지금 여기 지자체장 나왔죠. 해야 할 일이 작전지휘관 나왔죠. 그 다음에 국중관 나왔죠. 이 지금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 행원경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행원경해는 경해원행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원경해 행해로 나올 수도 있고요. 동격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도 축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맨날 행원경해 하다가 잘못됐나 하고 당황하죠. 자, 이것도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오상연락관을 임명하여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라는 거예요. 오상연락관을.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필요한 요청하는 경우에만 연락관을 파견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행원경에 순서 바꿨을 때를 대비를 좀 해주고요. 5급 이상 연락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급은 된다는 거죠. 상황형으로 가면. 그러나 원칙형으로 가면 4급, 7급은 틀린 거예요. 상황형으로 가면 4급 연락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또 맞고요. 연락관을 또 최근에는 지원관으로 오답을 주기도 하고요. 또 군사상황실을 통합상황실에 합동상황실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원경에 오상연락관을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기관은 통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락관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실 5개 중에서 종지군에서 종합상황실, 지원본부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상황실, 통합상황실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군사상황실이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집중관에 가면은 통합상황실이 통상지신망, 미리 용어를 들어두십시오. 통상지신망 해가지고 통합상황실이 나온다. 그래서 상황실 5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관할구역 및 지휘협조 체계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통제구역과 대피명령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